다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 왜 안 하시나요? 왜 맞다. 타이밍 왜 놓치시나요?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그냥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현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규입니다. 자, 오늘은 Will Live in Time이라는 네.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We Live in Time은 이제 A24 이제 요새 가장 핫한 제작사죠. 거기서 만들었는데 아까 설명해 줬을 때 이게 좀 오래된 영화라면서요. 오래된 영화라는 표현보다는 네. 24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예요. 24년도. 24년도에 개봉을 했고 제가 찾다 보니까 24년도 개봉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포스터에. 엥? 그러면 이게 다른 버전이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못된 걸 해서 OTT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OTT는 또 없더라고요. 이게 그 영화가 맞나 보다. 그래서 앱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포스터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에 나왔던 영화고 한국에 또 그 당시 아마 개봉을 했는지 모르겠어. CGV 단독이라고 뭐 포스터는 적혀 있긴 한데 나는 이거 물론 내 기억이 무조건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처음 본 영화긴 하거든. 이 영화는 좀 초면이었어 갖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근에 개봉해서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얘기하는데 이거 24년도에 개봉했어요. 그러는데 24년도. 24년 개봉했던 영화야? 몰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네. 이번 주 이제 리뷰하는 영화는 We Live in Time입니다. 이거를 평점부터 얘기하죠. 평점부터 얘기하면 2에서 2.5점인 것 같아요. 난 2.5. 2.5로 할까요? 저 2.5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2점을 주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2점짜리 영화가 슈민트거든요, 지금. 슈민트만큼 망작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2.5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 하는 건데 키워드를 좀 선택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뭐 영화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키워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번 영화 형이 키워드로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키워드가 어려워. 이 키워드가 조금 어렵긴 해.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5점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는 해볼 건데 그래. 그럼 2.5점으로 먼저 얘기해보죠. 2.5점을 얘기할 건데 일단은 그냥 총평을 좀 얘기해볼게요. 네. 영화가 무엇인가 말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맞아요. 저도 딱 이렇게 느꼈고 이게 분명히 로맨스 영화라고는 장르는 적혀져 있는데 이게 그래서 너가 하고 싶었던 영화는 로맨스야 아니면은 이게 드라마야? 어떤 거를 너가 하고 싶었던 거야? 영화를 끝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뭔데? 라는 의문이 계속 남아있던 영화여서 저는 이 영화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르가 장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뭐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로맨스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고민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좀 잡은 건 로맨스 물음표예요. 맞아요. 로맨스 물음표. 로맨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로맨스야?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쭉 두 커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두 커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커플들이 부부가 된 상황에서도 나오고 부부가 되기 전 상황에서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액트식 구성이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들이 보면 뭐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우리 둘 사랑해 뭐 이게 아니라 뭐 사랑하는 장면들은 많이 나와. 뭔가 서로 이게 감정적 교류가 생기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결론을 보면 로맨스는 아니야. 그럼 장르 선정에 드라마라도 넣지 아니면 뭐 가족 영화 아니 가족 영화라는 표현도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라도 하나 넣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로맨스라고만 딱 적혀 있길래 이거 로맨스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게 그리고 저도 뭐 비슷하게 느꼈지만 어찌됐든 장르가 로맨스인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예준이었나요? 범준이었나 그 둘 중에 한 명 했던 말인데 장르에 국한시키면은 요새는 볼 영화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영화가 없다. 그리고 그 장르 한계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이거는 보면 볼수록 차라리 장르를 물음표라고 냈으면 오히려 더 이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도 저도 아닌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저도
보면서 비슷하게 느꼈지만 로맨스라고 부를 만한 요소는 스토리 내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왜냐 어쩔 수 없이 이 스토리의 큰 줄기는 이 둘의 로맨스로 이뤄가는 건데 근데 이 스토리가 이루어져 가는 게 로맨스인 거지 이 감독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로맨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물음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둘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에 맞게 살 것인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요 주제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도 We Love in Time이 아니라 We Live in Time이라는 이유도 이런 곳에 있다라는 또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잠깐만, 근데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그럴 수 있는데 We Live in Time이라면 어떤 걸 정확히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를 그냥 집중하자 뭐 이런 느낌인 건가? We live in time은 지금 시간을 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지. 이거는 We Live in Time이면은 그냥 우리가 지내온 이 시간 이거에 대해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포인트가 되는 영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시간 포인트가 되는 영화라고 표현한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잘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좀 되돌아보자 뭐 이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 시간을 보내는 거에 자체에 되게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가? 네, 뜻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산다 이런 느낌이에요. 직역하면은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간다 라고 표현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걸 지금 방금 우리가 갑자기 이 제목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찾아보자 이래갖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니까 네. 영화 제목의 의미는. 근데 이렇게 보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은 유사하다고 봐요. 내용은 그거 그 얘기예요. 이 얘기긴 하죠. 네. 결국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러브가 아니라 리브인 이유가 이 영화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 영화를 로맨스 장르라는 그 틀 안에 갖춰놓기보다는 살짝 드라마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영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이 살짝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결국에는 이 로맨스가 아니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니니까 로맨스가 있긴 한데 이게 근데 로맨스가 굳이 아니라고 하기도 또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정 속에 로맨스가 있어요. 있는데 영화의 끝부분에서 과연 이제 그거를 로맨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지만 장르를 국한해서 보는 건 좀 요즘 영화에 좀 맞지 않다 이 생각도 어느 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아마 로맨스로 그냥 좀 하지 않았을까 몇몇 장면들 때문에. 근데 네. 저희가 그냥 둘이 판단하기에는 로맨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크게 보면 로맨스는 아니지 않을까. 이 영화가 어찌됐든 주로 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둘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그 이제 플로렌스 퓨가 암에 걸리는데 그들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각자 다른 가치관이 부딪혔을 때 과연 이거는 어떤 게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서로가 맞는 얘기를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맨스 장르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특이하긴 하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조금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택, 사실 이 로맨스 물음표에 대한 키워드는 짧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아마 이거 선택 파트라고 키워드를 저희가 잡았는데 선택 들어가면 조금 늦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영화 내에서 선택이 계속 나와요. 그 이제 앤드류 가필드는 결국 이혼을 하냐를 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이혼을 하냐 마냐의 그 기로에서 볼펜 사인할 수 있는 볼펜이 없어서 이제 볼펜을 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플로렌스 퓨랑 만나고요. 뭐 이후에도 이제 플로렌스 퓨랑 이제 썸 아닌 썸 관계에서 눈이 맞은 거죠. 이 관계를 제대로 정의하려고 했을 때 이제 서로의 의견이 대립했을 때 결국 앤드류 가필드는
플로렌스 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다. 자기가 음.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택을 해서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이 둘의 서사가 이어지는 건데 이후에도 이제 계속된 선택은 나옵니다. 뭐 플로렌스 퓨가 이제 1차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뭐 자궁을 다 드러낼지 아니면 난수를 하나만 자를지 선택하는 거에서 이제 앤드류 가필드가 원했던 그 삶도 살기 위해서 이제 난수 하나만 적용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의 이제 딸이 태어나서 그들이 이제 가족을 꾸리게 된 거죠. 이제 가족을 꾸리게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영화의 시작 부분과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 같이 나오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결국 플로렌스 퓨는 이제 난수한 3기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 치료를 연명을 할지 그러니까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서 이거를 완치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치료 받을지 아니면은 자기의 이제 커리어적인 꿈, 비전 그리고 뭐 영화 마지막에는 이제 플로렌스 퓨가 이 요리 대회를 선택한 이유가 나오긴 하는데 자기의 어찌됐든 좀 자아성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난 자아성찰 아닌 것 같아. 자아성찰은 아니고 이거 어찌됐든 본인의 그런 족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안에서 자기의 생명과 족적을 남기는 그 선택을 했던 거에서 결국 선택이라는 선택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굳이 뭐 해석을 해보자면은 좀 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좀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건 일단은 영화 속에서 선택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둘의 캐릭터 자체도 아마도 두 명의 사람이 같은 일에 겹치게 되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뭐 예를 들면 가필드도 그렇고 플로렌트 다 이제 처음부터가 잘 안 맞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도 대립을 하는 구조가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둘 다 하나씩의 선택을 조금 맞춰줘가는 또 보면 여자 주인공이 결국에는 임신이라는 타이틀이 이거 처음에 사실 되게 대립적인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결국 하게 되는 맞아요. 것도 있고 또 이제 가필드가 좀 보여주는 남자 캐릭터가 보여주는 이제 선택에 대해서도 좀 존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선택을 서로 걸 존중을 해주긴 해요.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서로 대립은 하는데 되게 착하다. 근데 다 선택을 존중을 해주긴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방법 중 하나지 않을까? 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우리가 사는 모습, 평범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게 영화 안에서 가치관이 대립하고 이런 거는 조금은 물론 현실에도 있을 수 있잖아 충분히. 근데 이게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한 사람의 가치관을 짓밟으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로가 이제 서로의 가치관을 양보하기도 하고 좀 더 내세우기도 하면서 그걸 타협해가는 과정인 거지. 그런 과정에서는 이 둘의 이제 결혼까지 가는 과정과 결혼 생활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 보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그런 선택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그냥 딱 말하면서 내가 느낀 건데 어쩌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맨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이게 로맨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팍 들었어요. 뭐였냐면 이 선택에 대한 존중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되게 사랑 안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방금 막 들어보니까 말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요리 경영대회를 나와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싸웠잖아요. 그 되게 대립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존중을 해주고 그 가서 응원도 딸과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응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를 갖고 싶어하는 가필드가 남자 주인공이 과연 이제 사실 그 분을 위해서라면 다 덜어내는 게 또 암에 그쵸. 뭐 거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완치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자궁을 드러내면 하는데 어찌 보면 또 그 남자 주인공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들어주기 위해서도 위해서지만 어찌됐든 본인도 이제 원래는 이성애자가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플로렌스 퓨가 이제 극 중에서는 이제 그 전에는 동성애자, 레즈비언이라는 사진이 나오죠. 레즈비언의 설정은 나오는데 결국 이제 그 둘이 만나고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플로렌스 퓨도 그런 생각, 자기 인생에는 애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앤드류 가필드 만나면서
앤드류 가필드는 애를 원하기도 했고, 음.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본인이 이성애자로 살았을 때 이성애자로 살기로 마음 먹었으니 이성애자로 살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소원을 들었다라는 거는 조금은 이제 수동적인 느낌인 것 같고, 좀 더 이제 자기의 가치관이 조금은 변한 거죠. 이제 무조건적인 딩크를 원한 게 아니라 이제 열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택지가 없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 암 판정 받아서 선택지가 없어지는 순간에 했을 때 저는 그 선택지 없어지는 순간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긴 해요. 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질 수 있으면은 안 가졌을 것 같은데 이게 못 가질 수도 있겠다는 그 압박감에 그거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를 아예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과 두려움에 오히려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저는 오히려 그냥 플로렌스 퓨가 능동적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장면을 보면 서로 말을 하려다 이렇게 물리잖아요. 많이 물리다가 이제 여자 주인공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필드는 아마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다 나는 아예 안 가져도 돼 이 얘기를 분명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물려가지고 그때 플로렌스가 뭐죠? 플로렌스. 네. 알뮤트죠. 극 중에서는 알뮤트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가필드의 얘기는 안 나오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아마 근데 가필드는 그거 아이를 안 가져도 돼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네. 어쨌든 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에 대한 스토리들이 계속 쭉 이어지는데 결국 선택의 포인트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라는 건 그 선택에 대한 장면. 요리사 그리고 셰프라면 액세서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요리할 때요? 네. 손에 특히 손에 뭐 기하고 뭐 이런 건 크게 상관없을 테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근데 이 마지막 경영 대회가 끝나고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수셰프라고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 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료와 껴안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껴안는 순간에 반지가 있더라고. 결혼 반지가. 난 그래서 그거를 이게 눈에 너무 거슬리는 거야. 셰프가 요리하면서 반지 끼고 있었다. 근데 나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극적인 데뷔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과연 내가 이 경영대를 선택하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가족을 선택하고 있어. 물론 이 경영대를 나온 것도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에 보여주기 위함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왜 셰프가 갑자기 요리 끝나자마자 갑자기 반지를 다시 낄 수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닐 거고 대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오류인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식업을 하는 사람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동네 구멍가게면은 그럴 수 있지. 반지 끼고 할 수 있지. 라는데 거기 극 중에서는 미슐랭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미슐랭 이게 무슨 대회야? 뭐. 그러니까 이제 요리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대회인데 이제 각 이제 영국 대표로 나온 거죠. 영국 대표로 가장 유럽 대회, 그러니까 아시아권 이런 뭐 UEFA 나간 거야. 챔스 나간 거야. 챔스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 한 거지. 뭐 영국 대표라고 나왔던 애가 갑자기 반지 끼고 반지 끼고 이제 요리를 한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익스큐즈를 해줘야 되는지 저도 그 장면 보면서 반지 끼고 있네요. 요리할 때 반지 껴도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만 넘어갔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나 보지. 유럽은 그럴 수도 있나 보지. 왜냐면 워낙 그 개인의 그거를 좀 존중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익스큐즈 넘어갔는데 뭐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왜냐면 유독 올라와 있었어. 그치. 반지가 너무 눈에 보였어. 그 장면을. 그래서 나는 이거 일부러 보여준 건가? 일부러 보여준 것 같다. 감독의 연출이다. 이거 이렇게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좀 일부러 보여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둘의 선택이 결국에는 다른 선택을 하지만 하나의 결과를 가기 위한 선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열로 가든 절로 가든 도착지는 어느 똑같을 거다. 뭐 오르막을 가더라도 열로 가든 저렇게 가든 올라가서 만나는 건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요리 경영대회 나온 것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이한테 그냥 이 영화에서 나오는 표현을 할게요. 그냥 죽는 애 엄마로 표현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도 뭔가 족적을 남겨갖고 애한테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또 가필드 입장,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아니 몸이 아픈데 병원 치료를 받아야지 집중해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하면 애한테 더 안 좋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족들한테 더 피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마 둘 다 결국에는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좀 다르게 표현이 돼서 대립적인 구도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선택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영화가 그나마 좀 좋았던 거는 아까 뭐 말했던 것처럼 선택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 요소는 분명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좋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플로렌스 퓨의 선택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플로렌스 퓨가 가족과의 치료를 안 받고 가족과의 그런 앤드류 가필드한테는 치료에 전념한다고 했지만 그거를 거짓말하고 이제 숨기잖아요. 숨기죠. 네. 요리대에 나가는 거 숨기는데 이렇게 했을 때 플로렌스 퓨가 근데 맨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하긴 해요. 내가 만약에 연명 치료 안 받고 그냥 굳이 이렇게 애써서 막 그렇게 힘들게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그냥 6개월 동안 우리 정말 판타스틱하게 같이 행복하게 사랑하며 지내면서 하면 어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가 시작과 끝이 어찌됐든 그 얘기로 시작하는 거긴 하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완치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제 딴에는 조금은 이기적인 선택 아닐까? 그러니까 애한테 있어서도 애는 어찌됐든 살아있는 엄마를 원하지 죽은 엄마를 원하진 않을 테니까 이게 가족을 구성했으면은 이제 이게 아시아권 문화에 좀 배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유럽은 좀 더 개인의 그걸 집중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시아권의 문화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이거는 살짝 이기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긴 하다. 아무리 족적을 남기고 싶고 그 족적이 뭐 나중에 애한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사는 데 집중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멋진 이야기 하나 되겠습니까? 해요? 모든 자기를 위한 선택은요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를 위한 선택이 이기적이다. 모든 자기를 위한 선택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라고 저는 갑자기 이 멘트 한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그것도 맞아요. 물론 지금 제가 그냥 딱 들었던 멘트긴 한데 제가 그냥 딱 드는 생각은 모든 선택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놓여 있다면 물론 내가 남을 위한 배려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면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른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마음이 편해갖고 이거 선택을 한 거고 한편으로는 내가 남에게 이런 선택을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해주길 바라라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했다면 사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배려했으니까 너도 이런 선택을 좀 해주길 바래. 그리고 뭔가 한국 사회에서 더 그런 건지 아니면 동양권에서 다 그런 건지 내가 이렇게 배려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배려하는 게 뭔가 서로의 매너야,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선택 그리고 나를 위한 선택은 대부분 다 이기적인 거라고 봐요. 이타적인 게 뭐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한테 이득이 가니까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긴 하죠. 그리고 이타적인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이타적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거를 사람의 심리상 인간이라는 동물상 그래서 얘도 좀 해주겠지 아니면 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좀 있겠지 그거를 기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당장 어떻게 생각도 할 수 있냐면 나중에 나한테 행운이 또 오겠지?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오타니가 쓰레기를 줍는 게 자신에게 행운을 온다 이러는 멘탈리티적인 부분에서 좀 각성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도 어떻게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게 오타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이기적인 생각도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그냥 재미삼아 좀 해보거든요. 이러면 쓰레기 줍는다고 무슨 그러니까 행운이 찾아와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거 멘탈리티적인 훈련이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선택은 대부분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계속 보면서 생각이 계속 바뀌긴 했어요.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내 와이프가 음. 암 걸려서 죽는다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과연 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을 알고 있고 그죠. 이 사람은 뭔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내기보다는 나는 그냥 좀 더 존엄하게 죽고 싶어. 자기가 스스로 삶을 잘 마감하려고 하는 것도 저것도 하나의 죽음의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내 만약에 와이프 되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막 그렇게 완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너랑 같이 재밌게 살다 죽을래 이러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히 내가 반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선택은 이 사람 몫인데. 그런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처절하게 살라고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개인의 선택의 입장에서는 감히 이거를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사람의 고통을 대신 안 봐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생각도 하니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 많이 던지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이 삶과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 결국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영화에서 다루는 것 같고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생각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형이 좀 이제 와이프라고 하긴 했지만 내 자신이 죽는다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면 네. 형이 6개월만 살고 끝낼 거예요? 저는 글쎄요. 근데 이게 확률에 따라 다를 것 같고 그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존엄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일 죽는다? 내일 모레 죽는다? 라고 하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장면이냐면 제 이제 친한 친구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사례가 있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겠죠.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장면을 보는데 그만큼 처절한 게 없더라고. 어떤 말도 위로도 안 되고 그쵸. 그러니까 단어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맞아. 가 아예 네.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걸 앞두고 있는 상황이 이게 6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판타스틱하게 살다 죽을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이 딸이 이렇게 활짝 웃고 이 모습을 보는 요리 경영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응원해주는 그 가족 모습 봤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 난 안 했을 것 같아. 그치. 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 영화에서 로맨스 영화 그래 좀 나오긴 했어. 그래 그걸 오케이 했는데 이 영화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선택에 대한 그런 거라면은 그 선택을 바뀌었을 때나 그렇게 좀 더 뭔가 처절한 그런 모습이 좀 더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갑자기 요리 대회도 그 요리 대회 날짜가 그거였잖아요. 6월 5일 이제 6월 5일 식장에서 그 줄에 결혼식이 열리는 날 잡혔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가치관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치관 대립하면서 의견 충돌을 했으면은 그럼 끝까지 요리대를 하던가. 결국 요리대도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은 시키긴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잖아. 가족이랑 그냥 더 그거 하려고. 좀 뭔가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 좀 이야기의 스토리 전체적인 구성까지는 괜찮은데 이 이야기를 좀 뒷받침하는 인물들의 좀 선택지의 배경이 너무 빈약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포기가 맞나? 왜냐면 갑자기 아이스링크장을 가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는 맞겠지?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을 포기했는데 결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대회 그러니까 이제 앤드류 가피가 어쨌든 자기네 뜻을 접은 거잖아요. 같이 그래도 버티면서 청첩장 다 버렸으니까 했는데 6월 5일이래. 우리 결혼식 날인데 이렇게 좌절하면서 그걸 했는데 물론 좀 더 뜻을 어찌됐든 플로렌스 피한테 좀 더 맞춰준 거잖아요. 이젠 그래 너가 어찌됐든 아픈 사람이고 너의 인생이니까 좀 더 이거를 존중을 해줬는데 결국 결혼도 못하고 그냥 요리 대회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도대체 얻는 게 뭔가 이렇게까지 대립을 했던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거를 결국 보여줬던 거는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는 내용인데 그러면 결론은 그럼 이 가족에게 남은 건 뭔가? 근데 난 오히려 이게 더 인간적이긴 하다. 이런 스토리가. 이게 어떻게 간사함. 인간의 그 그런가? 간사함이. 아니 나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보면서 이게 그래서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 선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점점 얘기하면 할수록 영화가 생각해볼 거리는 좀 많네. 아니 생각해볼 거 많아. 생각해볼 거 많은데 완성도가 떨어진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 경영대로 이렇게 말을 해주기로는 딸을 위한 선택이었고 자신을 위한 선택도 있겠지만 과연 근데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이 이건 이 요리 경영대를 나가겠다는 거 정말 딸을 위한 선택을 때문에 100% 나갔을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자기에 대한 생각이 생각도 들긴 하네. 있겠지. 그 얘기를 했어. 자기도 이렇게 막 그 뭐냐 어찌됐든 영화 내에서 이 요리 대회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잖아요. 뭐 처음에 뭐 암 판정을 받자마자 그 요리 대회 너를 있잖아 대표 선수 선발하려고 하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치료 받으니까 거절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 팀을 만들어서 신청하고 그리고 그 요리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딸의 통원 시간을 까먹고 연습하다가 딸이 통원하는 것도 놓치는 그게 있으니까 그게 단순히 딸을 위해서만이니까 그럼 딸을 위해서면은 그거를 이 서사를 완성했다가 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그러네. 딸을 위해서였다면은. 근데 결국은 가족한테 돌아갔으면 뭐야 이건 딸을 위해서 이거를 완성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돌이켜 이제 다 끝나니까 이건 결국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 돌아간 거면은 결국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냥 플로렌스 알뮤트의 이기적인 선택이었나? 이기적인 욕심이었나? 그러니까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얼마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찌됐든 인생에 뭔가 족정을 한 번 더 남기고 싶었던 건가? 이 생각도 있어서 이게 조금은 이해 안 갔어요. 차라리 완성을 시켰다면은 그냥 대회까지 차라리 다 끝났으면은 그래 저런 인상, 저런 인간상, 저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박수 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서 다 포기해버리고 다시 가족관 돌아가는 이 전개가 뭐지? 저는 처음에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딸을 위한 선택을 아까도 얘기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딸을 위한 선택을 위해서 요리대에 나간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선택이었지만 결국 올라가다 보면 똑같은 선택이었다, 똑같은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 가족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갑자기 생각을 하면 알무트는 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선택을 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등원 얘기를 좀 까먹고 있었는데 정말 딸을 위한 거였다면 그 등원 정도는 까먹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등원을 까먹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딸의 등원을 까먹을 정도로 요리에 열중했다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딸이 등원을 진짜 안 했다고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당장 내가 정말 딸을 위한 선택이었더라면 영화상 구조로 봤을 때는 등원을 하러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픽업을 하러 갔어야지. 픽업은 했었어야 된다. 픽업을 하러. 근데 어찌됐든 그 애도 너무 처절하게 나와. 그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 비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서사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가족을 그러니까 알뮤트는 계속해서 내 딸에게 그래도 멋진 엄마 그리고 암이었지만 그래도 이 얼마 안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살다간 엄마로 좀 기억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 지킨 거예요. 아이를 챙기질 못했어. 결국 아무것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챙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사적 구조라고 해야 될까? 뭐랄까 우리 관객들한테 이거를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납득시키지 못하고 이런 좀 뭔가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노트의 메모를 엄청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게 컨셉으로 그렇게 잡아버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 병원에서 그 암 판정 받는 거의 그 장면을 거의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엄청 열성적으로 노트에 적는데 이게 노트 적는 거에 빌드업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는 앤드류 가필드가 노트에 뭘 적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노트에 뭘 적는 사람은 플로렌스 퓨예요. 알뮤트는 자기가 암 판정 처음 받았을 때 그거 전화하면서 그 모든 거를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앤드류 가필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에 엄청나게 적는데 이게 결국 어떤 서사, 어떤 뭐 이런 좀 심리적 그
계기에 의해서 그 메모를 하게 된 건지도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와요. 결론적으로 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게 뭔가 복선은 많이 던져놓고 막 뭐 장치 많이 던져놓고 했는데 결국 이거 수습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영어로 끝내요. 메모는 저 그냥 익숙해져서 넘어가고 복선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냥 모르겠어 나도. 왜냐면 대사도 메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까지 써놨어라고 얘기를 하잖아. 불행 중 다행이지라고 멘트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참 그러네요. 메모는 좀 그렇고 이게 영화가 이게 참 얘기할 게 진짜 많은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뭐 선택이라는 키워드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얘기까지 다 했는데 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죽음까지 우리 다음 키워드가 죽음이었거든요. 그 죽음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원래 이 선택이라는 거 안에서 죽음이 있긴 있어. 죽음이 끼어 있어서 이거는 뭐 같이 하긴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키워드 세 개를 다 다뤄보긴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나마 좀 인상적이었던 포인트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아까 2.5점이라 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올려도 될 것 같아. 3까지는 나는 오히려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3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저는 2점으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왜냐면 내가 혼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형이랑 얘기를 하다 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시 곱씹어 보니까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좀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조합이 되면서 하나 정도는 올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너랑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의 완성도 결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 맞을 거예요. 아마 저는 영화 그 연성도가 생각보다 맞아. 폭탄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 너였다. 나는 이 영화의 결말의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생각.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 이도저도 아니야. 나 이거 2점으로 내려도 돼. 저는 그래서 완성도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뻔해져요. 그러면. 뻔해지더라도 뻔해진 걸 뻔하지 않게 만드는 게 감독의 능력이에요. 그럼 감독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뭐 좋은 영화다. 이거 진짜 와 구성 진짜 이거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이게 중간 중간에 이게 또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있긴 있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제 눈에 그냥 보였던 거예요. 아이스링크장 장면 있잖아요. 보면 엄마가 떠나죠. 네. 엄마가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 보여줄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보면서 떠나죠. 네. 그때 엄마와 원샷과 아빠와 딸의 모습이 원샷을 잡혀요. 총 2번 잡히거든요. 첫 번째는 가까워요. 조금 가까운,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거죠. 엄마가 크게 보이고 딸도 크게 보이고. 근데 두 번째에서 보여줄 때는 멀리 가 있어. 난 그래서 그걸 보고 엄마가 죽었겠구나. 물론 이제 대부분 뭐 흐름이 그런 죽었겠구나로 가겠지만 근데 가면서 디조블가 되면서 이제 검은 함이 나오고 이제 그 개가 나오죠. 네. 그러면서 엄마가 죽은 게 맞았구나. 그래서 나는 근데 이런 표현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적인 뭔가 그림들의 장면들에 대한 것들이 표현들이 괜찮은 장면들이 좀 있어. 아까 말한 반지도 있잖아요. 전 이거 아마 표현한 것 같아. 연출인 것 같아. 이걸 모르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모를 순 없지. 너무 대놓고 다이아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연출이나 이런 장면들 찍는 것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 난 그 장면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올려줘도. 걔에 대한 복선은 회수를 잘했어요. 처음에 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앤드류 가필드랑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에서 그 얘기를 해요. 강아지가 걔가 이제 아이가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 중 하나이다. 그래서 앤드류 가필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걔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복선은 잘 회수했어요. 복선도 잘 회수하고 장치를 잘 회수한 건데 그거 말고는 잘 회수한 게 가장 중요한 거를 못 해서 거긴 하니까 큰 거를 놓쳤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거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나? 우리 폭탄 몇 점 했지? 폭탄 이거 3점? 폭탄이 3점과 3.5점. 너가 각대 중간에 높게줬어.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좀 영화가 저는 결말이 좋은 영화를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난 그래서 결말이 좋은 영화가 저는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한 4, 5점 주는 건 결말이 좋은 거 줘야 될 것 같고 이게 근데 이게 다시 생각해보면 할수록 좀 점수가 좀 2.5점? 2.5점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어찌됐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저희 채널에 점수를 매겨봐야 됩니다. 이거 2.5점 줍시다. 왜냐면 2.5점? 3점은
근데 나도 이거 2.5점 동의하는 게 2.5점의 기준이 OTT로 보기 괜찮은 영화예요. 네. 근데 이거 딱 OTT로 그러니까 OTT로 오히려 나왔어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 차라리 영화관에서 제값 주고 볼 영화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이게 뭘까요? 제가 화장실 급한 상태에서 봐서 그런지 뭐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저는 출산씬도 그렇고 굉장히 뭐랄까요? 대비되는 장면이 많아서 더 극적인 장면들이 많았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배우는 자꾸 여배우라고 얘기하는데 알뮤트는 출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장면을 되게 고통스럽고 되게 힘든 상황으로만 계속 만들어줘. 심지어 2번이나 있어요. 또 병원에 갔더니 병원 한번 네. 아직 아니다 네. 하고 다시 오는데 주유소 가서 출산을 하는 장면에서는 더더욱 더 극적으로 대비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느낀 거는 이게 자신이 원한 선택은 제가 원하던 그 선택은 처음엔 아니었지만 나중엔 바뀌었고 그 선택이 출산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결국 출산을 하다가 귀여운 딸이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나니까 다시 평온해지고 뭐 이러는데 이 장면은 그냥 이 한 사이클을 보면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가정은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이상한 뭐 가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한데 결과는 또 다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그런 장면들뿐만 아니라 그런 장면들을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자기적으로 좀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극적으로 일부러 우리는 너무 더 이래 왜냐면 액자식 구성을 한 것도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사랑스러운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너무 어두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뭔가 이제 연애를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결혼 후에 뭔가 암 판정 받은 그런 스토리로 한번 이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삭발을 했는데 한번 다시 머리가 이렇게 돌아오더라고. 그럼 가건가 보다. 뭐 이렇게 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조금 대비돼서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에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게 너무 대비를 시켜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울컥울컥 하는 걸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나? 근데 이게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울컥하지가 않았어. 나는 솔직히 이런 정도의 심파라고 하면은 심파인데 이런 정도에 서서면 한 번쯤 슬프다고 느껴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슬프지는 않았어. 이게 왜 슬퍼야 되지?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 더 점수 짜게 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들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려가면서 강중석 이렇게 하면서 우시는 분이 있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는 사람은 제가 본 극장에서는 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적어도 제 옆에는 없었어요. 최소한 이거에 대한 게 되게 슬프게는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잖아요. 근데 좀 더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덜 못 다뤄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 점수 참 이거 뭐라 해야 되나? 2.5점. 2.5점? OTT로 보기 딱 좋은 영화다. 좋습니다. 네. 이거 2.5점 합시다. 영화를 정가 주고 사기에는 너무 돈 아까운 영화긴 해요. 정가는 좀 솔직히 오바인 것 같고 그래 통신사 할인도 살짝 비싸. 이제 어쩌다가 빵티나 아니면은 있어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CGV나 메가박스 이런 거 행사하거든요. 티켓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파는데 10,000원 이하로 보면은 그래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나빼. 네. 이제 정부에서 또 문화의 날에 예산을 좀 풀지 않습니까? 아. 뭐 그거에 대한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걸로 보고는 그렇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제가 주고 보기에는 아까운 영화였다. 참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는 참 많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그 질문의 퀄리티 대비 영화의 완성도는 많이 떨어졌어. 아마 좀 마무리나 이런 좀 그런 부분 복선들을 조금 많이 해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좀 충분한 영화이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마 4점대까지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마지막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영화가 참 네. 참 어정쩡하네요. 이거는 진짜 어정쩡해. 이 얘기하기 싫어하는데 애매해요. 영화 애매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애매하다는 표현 쓰지 말자 했던 게 애매하다는 건 결국은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쵸.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기에는 근데 우리가 이미 이유를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애매한 영화예요. 이거는 청취자분들한테나 시청자분들한테 되게 좋지 않은 표현이야. 그렇죠. 많이 안 좋은 표현이죠. 왜냐면 얼렁뚱땅 넘어가. 누구지? 김하영 소설가님인가?
하여튼 그 알쓸 신잡 여기서 소설가로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짜증나라는 말을 금지시킨대요. 왜냐면 그 짜증나에 모든 게 다 함축돼 있다고. 슬플 때도 짜증나, 기쁠 때도 짜증나 이래버리니까 섬세한 표현을 하기 힘들다고 짜증나라는 거를 금지했다는데 애매하다라고 한 것도 비슷해요. 뭔가 우리가 리뷰를 하는데 애매하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얼렁뚱땅 버무려 사실 얼버무리는 거여서 애매함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경계의 얘기하는 애매함 거예요. 때문에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뭐 이미 앞에서 리뷰를 다 많이 했지만 이거는 장르적 애매함도 있는데 영화 전체적으로도 이게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 헷갈리는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의 애매함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의 기준은 2.5점으로 네. 주겠습니다. 2.5점. 2.5점이면 이게 만약에 저희가 갑자기 이제 썸네일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볼까 엄지로 해볼까 하는데 2.5점 정도면 이게 딱 이거긴 하네요. 예, 이거긴 하네요. 예, 이겁니다. 네, 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오늘 We Live in Time을 이렇게 했는데 참 아쉬워요. 이런 영화를 보면 맞아요. 좀만 잘 만들지. 맞아. 진짜 아쉬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고민했던 크라임 101이랑 사랑, 우유 그리고 치즈 그거 이 영화랑 이 세 개 중에 고민했는데 뭔가 저는 요새 들어 이 A24의 조금 브랜드력이라고 할까요? 저는 좀 A24가 만들었다면 좀 더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 많이 들어서 이거를 좀 밀긴 했거든요. 근데 포스터도 좀 잘 뽑는 것 같아요. 포스터 잘 뽑았어. 잘 잘 뽑았어. 그래서 앤드류 가필드도 나왔는데 근데 이 영화 좀 끝내기 전에 살짝 슬펐던 거 있어요. 이제는 영화 배우들이 늙고 가는 게 너무 다 보여갖고 앤드류 가필드? 앤드류 가필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새 들어 뭔가 미디어를 볼 때 NSA에도 많이 그러니까 이제 늙어가는 게 보이니까 좀 많이 슬퍼요. 나도 이제 그만큼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앤드류 가필드가 옛날에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때 그때 너무 어렸어. 그러니까 그때 너무 어린 거야. 난 그때 갇혀 있는데 앤드류 가필드가 이제 어찌됐든 2024년에 찍은 영화니까 뭐 얼마 안 된 영화긴 한데 그 앤드류 가필드 모습 보면서 앤드류 가필드 늙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잘생겼구나. 잘생기긴 했지. 잘생긴 진짜 잘생겼다. 이상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엄청 길쭉길쭉한 느낌이야. 나이를 많이 앤드류 가필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이거 그거 마지막으로 이거 15세더라고. 15세요? 영화 15세.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요즘 15세는 요 정도까지 되는 거구나. 나 이거 15세인지 몰랐어.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나는. 당연히 18세인 줄 알았어. 나도 당연히 그럴 거랐는데 이거 15세더라고. 왜냐면 플로렌스 퓨의 나체가 한 2번 3번 나오거든요. 2번 3번 엄청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왜냐면 출산신이나 이런 것들 맞아. 그것도 포함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런데 왜 15세인지 알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게 야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플로렌스 퓨의 알몸을 보면서 와 정말 섹시하다. 이런 게 아니야. 이거 너무 야한데? 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왜냐면 영화를 처음 볼 때 이게 15세니까 그렇고 근데 너무 초반부터 이런 장면이 좀 나오길래 이게 15세라고? 요즘 15세는 좀 다르네. 그래갖고 내가 좀 신기하긴 했어. 예전에는 15세면 나체는 절대 못 나오는 거였는데. 그렇지. 나체 생각도 못하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We Live in Time 리뷰는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죠. 다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 감사합니다.